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현대의학을 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됩니까? 그래, 무슨 과목? 생물, 뭐요? 화학을 잘해야죠. 물론 약간 물리 낄 수 있죠. 그죠? 뭐 도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의학은 화학이라고까지 이렇게 봐요. 많은 또 의학자들이 보면 화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생물과 화학은 이제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죠, 사실은. 현대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근거고 이론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렇듯이 동양의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툴과 이론이 뭐예요? 뭐라는 얘기야? 음양오행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한의학에 있어서, 동양의학에 있어서 뭐하고 같아요? 생물, 화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이걸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음양오행의 어떤 원리, 그 원리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2월 과정에서 주로 이제 공부할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쉽게는 예전에 동국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20문제, 죄송해요. 저희 동국대가 20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40문제입니다. 40문제.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국대 40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동국대가요. 원래는 저희 헷갈린 이유가 예전에는 한의학하고 뭐 하고요? 의학한문하고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20,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 전에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의학에 좀 몰빵해서 문제는 내버립니다. 물론 작년에, 재작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의학한문에서 이때만 한번 35대 5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의학한문에서 5. 대의정성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의정성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에서 나왔어요? 한의학에서 40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의학한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의학한문의 추세가 한 3년 됐습니다. 저 때부터. 저도 동국대 1차 합격했는데 그때 하더라도 다 한의학만 나왔거든요. 의학한문 한 문제도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동국대 문제 같은 경우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심심치 않게. 굉장히 쉽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아시겠죠? 한의학의 전반적인 어떤 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3장 보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운육기가 나오죠? 오운육기. 오운육기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네, 오운육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거기서 쫙쫙 긋지 마시고요. 예. 올해만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운육기 부분은 좀 많이 등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운육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강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물론 작년에 제가 공개 강의 해가지고 오운육기 부분을 이제 학원생들한테 이제 학원 생들한테 배포는 했거든요. 올해는 오운육기 어차피 오운육기 부분은 뭐 작년에 강의했든 재작년에 강의했든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어떤 하나의 원리고 규칙이니까 오운육기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 안 하고 오운육기 할 시간에 다른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16기 부분은 이제 저희 학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기혈진액이 있죠. 이제 여기부터는 문제밭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신기혈진액. 516기는 그냥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516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학원 쪽에서 인강을 아마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N수생들 같은 경우 학원 수강하시면 516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신기혈진액이죠. 정신기혈진액인데, 정신기혈진액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혈과 같은 경우는 간의 작용과 연관해서 출제된 문제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 또 병인병기, 장부변증하고 연관돼서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죠. 지금 사실 이제 복기를 거의 다 했어요. 예, 복기를 이제 거의 다 해서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우석대 같은 경우 보면 그 진액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진액과 이제 진액을 저장하는 장부에 대해서 또 물어봤죠. 예. 그래서 정신기혈 진액은 어느 학교든 상당히 문제 많이 출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복귀는 됐습니다. 복귀는 지금 이제 됐는데 또 수렴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강의 자료도 충분히 다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락 쪽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이 경락 쪽에서 또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경락 쪽, 12경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락 쪽에서 동국대가 이제 경락 쪽 이번에 출제 많이 됐습니다. 3-4문제 거의 됐고요. 혈자리 물어보는 거하고 그리고 약간 해부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까지 출제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경근 12전경 말고 경근까지 이제 확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경근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기죠. 그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경근은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작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12전경이 있고요. 그죠? 예. 다음에 이제 12경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2낙맥이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각 경맥마다 선생님이 이거 다 외워야 문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전경을 일단 잘 외워놓고, 그죠? 그 전경에 근거해서 경근의 유주를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12전경하고 제가 지금 12전경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또 12전경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12개 유주 외운 거 있죠? 그게 전경입니다. 전경. 발을정자 써가지고. 12전경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12경근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경근의 문제는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그건 좀 생각해 볼 가치 있는데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항상 화학이든 생물이든 이 질문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왜 출제했을까?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항상